안녕하세요. 피플 위드 CJB 연구역입니다. 매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제품 박람회가 있습니다. 바로 CES인데요. 전 세계 첨단 정보기술 동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충북도 이번 2023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 CES에 다녀왔는데요. 오늘 피플 위드 CJB에서는 김명규 충북도 경제부지사 모시고 어떤 점들을 보고 느끼고 왔는지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도민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김명규입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꽤 되긴 했지만 2023년 개묘연 새해 도민 여러분께 많은 행복과 기쁜 일들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민선 8기가 지난해 출범하긴 했지만 실질적인 시작을 알리는 해는 올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고금리, 고물가,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지사님을 위시한 우리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리고 보다 나은 충북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응원과 성원을 아끼시지 말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해 9월에 취임을 하셨습니다. 이제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제14대로 이제 네. 취임을 하셨는데요. 이제 6개월 정도 지났거든요. 네. 지난해를 돌아보면 성과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말씀해 네. 주시죠. 9월 달에 취임을 했으니까 지금 거의 한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요. 네. 충북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적인 성과가 민간 투자가 20조 이상 유치된다든지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했다기보다는 먼저 임기를 시작하신 저희 지사님이나 아니면 네. 저희 도청 직원들이 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주로 했던 일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를 듣고 그러면서 충북의 현안이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이 어떤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고민하는 데 많은 시간을 썼던 것 같고요. 아까 새로운 해가 올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제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첫 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성과를 낸 거를 하나만 말씀드린다면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노력을 많이 했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8.3조 원의 가장 큰 규모 확보뿐만이 아니라 그 예산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AI 바이오 영재고 예산이라든지 청주공항에 대한 용역비, 그다음에 그 도청 이전은 안 됐지만 문화의 바다라는 그런 도청 앞에 굉장히 480억 규모의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 여러 가지 예산들을 따왔습니다. 근데 네. 그런 예산은 충북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여태까지 반영되지 못했던 것을 따왔기 때문에 질적으로도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게 아무래도 예산이 앞으로 이제 더 저희의 네. 충북으로 오게 될 네. 거고 이제 물꼬를 트는 걸로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북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할지 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기재부에서 20여 년을 몸담아서 일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젊은 경제부지사로 네. 이제 취임을 하셨습니다. 네. 기재부에서 네. 근무를 하실 때랑 네. 또 자치단체에 오셔서 근무하실 때랑 네.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어떤 점이 좀 다를까요?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현장에 굉장히 가깝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고요. 네. 그다음에 사람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런 점도 차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때그때 성과가 나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이 큰 차이입니다. 네. 왜냐하면 기재부는 중앙부처일 뿐만이 아니라 전체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항상 그 다른 부처와 지자체에서 이미 걸러진 일들을 조정하고 기획하는 일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충북에서는 진짜 현장에 있는 일들을 하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 제가 산업경제과장일 때 네. 소부장 특화단지라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네. 산업부랑 그 제도를 조정을 해서 5개의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충북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지금 소부장 특화단지와 비슷한 게 첨단산업 특화단지인데 네. 이미 그렇게 중앙정부에서 기획되고 조정된 그런 제도에
우리도가 신청을 해서 그걸 지정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점이 기재부에서 했던 일하고 굉장히 다르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현장감도 많이 느껴지시겠네요. 네, 그리고 시험을 맨날 보죠. 특화단지가 됐냐 안 됐냐를 따져야 되니까. 또 그렇죠. 네, 이제 시험을 그렇습니다. 보고 또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는. 맞습니다. 예, 네, 예, 예. 그렇게 또 차이가 느껴지신다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오늘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지난 1월 5일부터 8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렸습니다. 2023 CES 이제 충북 도에서도 참가를 했다라고 들었는데 먼저 이제 CES가 뭔지를 설명을 네. 좀 해주실까요? 네, CES는 그 원어가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쇼 이렇게 이 말의 약재입니다. 그래서 네.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는 아주 오래된 가전쇼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된 이유가 옛날에는 가전쇼니까 뭐 TV를 보여준다든지 뭐 이런 진짜 가전쇼였는데 언제부턴가는 AI, 자율주행 이런 어떤 지금 인류가 가장 그 최신 그다음에 최고의 레벨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들을 보여주는 그런 장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순한 가전쇼가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어떤 그런 고도의 기술들이 보여주는 그런 최첨단 쇼라고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이제 좀 이 명칭도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이제 우리가 국내에서 좀 번역을 할 때도 좀 그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저도 많이 들기는 했습니다. 이제 금년도에는 3,200개의 기업이 또 참가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뭐 이곳에 가면 최신 기술들을 직접 접할 수 있고 또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 아마 뭐 언론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이제 충북에서 가셨다는 얘기는 제가 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가게 되셨는지 그 계기를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저도 사실은 기재부 있을 때도 되게 가고 싶었는데 네네. 사실 못 갔거든요. 이게 쇼가 상당히 비싼 쇼입니다. 가기가. 그렇군요. 근데 네. 이제 저도 사실 갈 거라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는데 지사님께서 그 올해 그 시무식에서 충북은 이제 그 창조와 혁신의 그런 도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저에게 그럼 CES에 가서 그 상황들을 좀 보고 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사님께서 네. 그 창의와 혁신적인 자세로 도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새로운 문물을 어떤 세상의 트렌드를 직접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나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 이렇게 인터뷰도 나왔지만 이미 강연회를 한 두세 번 했고요. 앞으로도 네. 더 할 계획인데 그 보고 느낀 것을 도에 있는 분들하고 많이 공유를 해라 이런 취지에서 보내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견문을 넓혀서 이제 거기에서 또 보고 배우고 느낀 것들을 우리 또 충북 도정에도 이렇게 좀 결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CES에 가셔서 네. 어떤 경험들을 네. 하고 오셨는지 네. 이야기를 먼저 들어볼 텐데 네. 먼저 좀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실까요? 뭐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하나는 CES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CES 행사에는 누구나 아는 세계의 대기업과 네. 그다음에 스타트업들이 참여를 해서 자기네들이 1년 동안 준비한 그런 기술들을 보여주거든요. 제품들을. 그래서 어떤 기술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러니까 뭐 가상현실, 인공지능 그다음에 자율주행 이런 거에 관련해서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 하고 그런 트렌드는 뭔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뒤에 기업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준비했는지 이런 것을 본 거가 하나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CES가 열린 라스베가스 자체도 굉장히 큰 그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충북도 마이스 산업이 굉장히 부족하고 그것을 좀 더 해보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라스베가스에 보면은 지금 CES에 며칠 사이에 한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네. 그런 대규모 행사를 치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라스베가스를 보는 것 자체도 크게 그 많은 시사점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네요. 정말 뭐 전 세계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거기서 박람회도 관람하고 네. 또 먹고 자고 이런 모든 것들이 또 해결이 돼야 될 텐데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잘 좀 그런 제반 환경들이 잘 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CES 이 전시관 구성이 좀 어떤지부터 네.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전시관은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네. LVCC라고 얘기하는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네. 여기와 그다음에 그 베네시안 파크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베네치아를 모방한 호텔, 베네시안 호텔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호텔이 있는데 네.
거기에 있는 그런 그 파크인데요. 네. 두 군데로 이게 이 화면을 보시면은 요게 LVCC 아까 예, 말씀하셨던. 맞습니다.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고요. 네. 여기에서는 주로 대기업들이 기술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로 자율주행이라든지 삼성, LG 같은 가전들이 많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이거 말고 베네시안 그 네. 파크에 가면 벤처 기업들이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예. 네. 네. 방금 뭐 이제 화면으로 잠깐 전경이 나오긴 했는데 네. 이 규모가 상당해 네. 보입니다. 네. 네, 굉장히 클 것 같고요. 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전시관이 나뉘어서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그 유수의 그 유명한 브랜드들 또 벤처 기업들 이렇게 따로따로 이제 제품들을 볼 수 있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이제 보니까 아까 전 사실 이제 찾아봤더니 전시관들이 좀 떨어져 있던데 네, 이게 네. 뭐 도보로 걷기에는 네.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예. 뭐 걸어 다니니까 하루에 2만 보 이상 걸었던 것 같은데요. 2만 네. 보에서 3만 보 사이 걸었는데 네. 이제 너무 먼 데는 여러 셔틀버스나 여러 가지 이용하는데 오늘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테슬라가 만들었던 베가스 루프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네. 화면에 나오는 게 바로 베가스 루프인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루프가 홀이라는 뜻인데 네. 지하에다가 아주 작은 차 한 대만 지나갈 수 있는 홀을 뚫은 거고요. 거기에 지금 그 테슬라 차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율주행은 아닌데 네. 자율주행까지 접목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도 뭐 몇 시 초면 이동 장소로 옮기니까 저 타는 거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네. 저는 지금 봤는데 그뭐 영화의 한 장면을 이렇게 예, 예. 떼다 놓은 듯한 그런 네.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그럼 베가스 루프라는 거 저도 이제 처음 이제 봤는데 네, 네. 이제 뭐 도심의 교통 체증이 좀 심하기 때문에 지금 네. 이런 걸 구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라스베이거스에서 2019년부터 또 추진을 하고 있는 지하 터널이라고 합니다. 이게 또 이제 뭐 자율주행 기술까지 접목이 되다 보면 정말 머지않아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네. 세계가 우리 눈앞에도 펼쳐지지 않을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CES에 방문을 하셔서 어떤 기업들을 주로 또 방문하셨는지 좀 네. 들어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VCC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에서는 주로 대기업을 봤는데 네. 대기업 중에서도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제가 모빌리티 쪽을 많이 봤고요. 또그 모빌리티 쪽에 현대모비스, 존디어, 뭐 벤츠, 네. 네, 이런 것들을 많이 봤고요. 네. 그다음에 그 LG전자, 삼성전자, SK 같은 그런 가전 쪽도 그런 쪽도 봤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간 곳은 저기 그 유레카 파크라고 그래서 벤처 기업들이 많은 그런 장소에서도 가서 그쪽에서 그 한국, 프랑스, 일본 뭐 이런 여러 나라들의 그런 스타트업들의 그 전시도 네. 보았습니다. 예. 아마존 사진도 또 나오고 네, 있는데, 네. 네. 저게 존디어 표시고요. 저게 아. 주로 모빌리티 쪽의 사진입니다. 예, 예. 그렇군요. 네. 이게 그 농업 기계에서 맞습니다. 유명한,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이거는 현대모비스네요. 네. 이제 국내 또, 네. 이제 그 우수 기업들이 또 나오다 보니까 반가운 마음도 많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아마 그 아까도 뭐 말씀하셨지만 그 제품에 담긴 이런 뭐 트렌드라든지 네. 그런 의도들 네. 이런 것도 보는 재미가 또 네. 쏠쏠하셨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뭐 워낙에 많은 기업들이 있었을 테고 또 제품들도 얼마나 네. 다양하겠습니까? 그 중에서 좀 꼽아서 네. 그 인상에 남았던 네. 기업들이 있다면 네. 네. 그 이유도 함께 또 들어보고 싶네요.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사진에 나왔던 존디어라는 그런 네. 기업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존디어라는 것이 그 농기계를 만드는 회사인데 네. 농기계 회사의 테슬라라고 알려진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네. 올해 그 나온 것은 네. 지금 화면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기 보면은 저 트랙터에 네. 30m짜리 팔이 달려 있고 그 팔에 그 센싱 기술 같은 것이 있어서 네. 예를 들면 잡초인지 아닌지를 인식을 구분하는 해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정확하게 그 뭐 농약을 준다든지 이래서 농약 사용량을 굉장히 줄이는 그런 기업입니다. 요거는 무슨 사진일까요? 이거는 현대중공업이 만들고 있는 그런 그 미래형 선박이고요. 이 현대중공업도 굉장히 인상이 많이 깊었었습니다. 네. 네. 아니 근데 이제 요즘에 보면 왜 전기차들도 있고 왜
뭔가 그 자동차들도 모양이 약간 네. 바뀌잖아요. 정말 네. 로봇처럼 느껴지게끔. 근데 방금 이제 화면에 나왔던 네. 그 선박도 네. 굉장히 세련된 네. 모습이네요. 저거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진짜 놀라운 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저거는 그 현대 중공업이죠. 네네. 여기서 그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선박입니다. 아. 왜 그러냐면 네. 아까 그 사진을 보면은 배 가운데 선실이 있는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앞쪽으로 옮겼는데 그 이유는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거고 그다음에 연료는 지금은 LNG나 저항유를 쓰는데 거기에서는 수소, 혼소할 수 있는 그런 연료를 쓰고요. 그다음에 제일 신기한 거는 아까 돛이 있었는데 네. 그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돛을 설명할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돛이 에너지 이피션트한지는 약간 의문이 있다. 근데 그걸 왜 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효율적인지는 의문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의문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왜 효과도 높지 않는데 하냐 이랬더니 그거라도 줄여야 된다.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들었을 때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탄소 절감이라는 것이 정말 절박하구나. 그러니까 뭐 티끌까지 모아서 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구나. 그래서 우리 도가 그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때 네. 어떤 기업의 그런 트렌드나 전략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이제는 정말 뭐 그 경제적인 이윤만 생각하는 네, 게 아니라 정말 환경을 위해서 네. 이제 뭐 선택이 아니라 뭐 필수라고 봐야 네. 되니까 네, 이제 맞습니다. 기업들의 예. 정책들도 다 그런 방향으로 또 네. 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예, 있겠죠. 이미 가고 있는 것이 명확했습니다. 아, 예. 네. 아까 이제 뭐 앞에서 존 디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첫 번째 기조 연설을 했던 네. 그룹이기도 하잖아요. 아까 이제 이렇게 손이 아니죠. 팔, 네, 예. 트랙터 옆에 네, 네. 30m의 팔이 네, 네. 이제 붙어 있다고 네, 말씀을 네. 하셨잖아요. 네, 네. 그 규모도 굉장했을 네.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그거를 사실 처음에 소개시켜드리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네. 기술도 기술이지만 네, 네. 뭐 AI를 이용하든 뭐 인공위성의 기술을 이용하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놀란 건 그게 실제로 이용되고 있냐 이렇게 물었어요. 네, 그 네. 트랙터가 큰 게.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가격이 몇십억 할 텐데 그렇죠. 기계만 해도. 맞습니다. 네. 근데 그 미국의 농부들은 이미 그런 대규모 자본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고급 기술도 적용할 수요가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우리 한국의 농촌 현실을 보면 그런 대규모 자본을 투자해서 이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환경이고 그렇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의 농업 생산성의 격차가 심한데 기술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그 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사실은 쇼킹했던 그런 기업이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찾다 보니까 그 이제 존 디어에서도 농장에서 나온 데이터들을 네. 이제 모아서 이게 가상 세계에서 한번 네. 적용을 해볼 수 네. 있는 이런 네. 시스템도 있다고 네.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가상 세계에서 잘 농작이 잘 되면 네. 그걸 이제 현실 세계에 이제 그렇죠. 적용을 하는 거죠. 네.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좀 예, 뭐 그런 거는 존 디어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기업들이 그렇군요. 채용되고 있어서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네. 어떤 그런 고급 우리가 생각하기엔 굉장히 그 수준이 높은 기술인데 네. 그런 것이 미국이나 이런 다른 기업들은 이미 이용이 많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충북이 보면은 어떤 그런 산업 어떤 기술 개발 이런 거에도 굉장히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지만 그런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데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들게 했었습니다. 그렇네요. 네. 정작 뭐 기술이 있는데 활용을 못하게 된다면 네. 뭐 기술이 있으나 마나한 경우가 네.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네,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많이 또 생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는 이제 네. 가전제품이다. 뭐 아, 예, 이런 예. 명제들을 느낄 네, 수 네. 있는 전시도 네. 있었다고요. 예, 이게 일단은 뭐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것으로 됐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 자율주행을 하는 그런 차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게 뭐냐면 그 자율주행할 때 운전을 안 하니까 시간이 남고 그다음에 복잡한 기계 장치가 없으니까 넓습니다, 되게.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뭘 할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것이 제일 많았습니다. 아. 예. 그래서 아마 벤츠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쪽에 이제 그 설명을 하는데 설명하는 내용이 네. 그 돌비 시스템 그 회사하고 네. 스트리밍 회사하고 연계를 해서 어떤 음악들을 자기네들이 들려줄 수 있고 뭐 이런 것을 프리젠테이션하고 뭐 그러기도 했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네. 자율주행 차를 타게 되면 운전을 안 해서 이제 편하긴 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했지 그 시간이 남아서 네. 운전자가 뭘 그 시간 동안 네, 해야 네. 되나 여기까지는 생각을 전혀 네, 못했는데 네. 이제 그것도 이제는 네, 이미 새롭게. 주제가 글로 다 넘어갔습니다. 아. 제가 보기엔 자율주행 그런 그렇군요. 쪽에서는요. 네. 자, 그리고 또 튀르키예가 이제 네. 자동차 생산국에 네, 합류를 네. 했다고 해요. 네. 아, 예,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기업인데 네. 사실 튀르키예가 그 자동차 생산국으로서의 입지는 굉장히 작습니다. 사실 글로벌적 그 세계 경제에서. 근데 이제 토그라는 회사를 봤는데 토그라는 회사가 뭐냐면 투르키예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우리 터키에서도 좀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2018년인가 그때쯤에 하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터키에 있는 대기업 6개가 만든 회사입니다. 예. 같이 힘을 모아서 만든 네네. 거군요. 근데 이제 그냥 자동차를 만든 게 아니고 그 전기차를 만들어 가지고 이미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CES에서 보여준 거는 제가 있었던 건 뭐냐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기차에 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네. 화면에 그 도쿄의 거리나 뉴욕의 거리를 선택할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음악을 네. 힙합이나 재즈나 이런 걸 고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차를 타면은 내가 뉴욕 거리를 재즈를 들으면서 가는 네네 그런 거를 이미 구현을 하고 있었고요.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네. 옛날에는 내연차는 기술 격차가 크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의 그 따라오기에는. 시장에 들어올 수가 없었는데 그렇죠. 네네. 전기차는 그런 장벽이 없다라는 거 이거를 굉장히 많이 느꼈죠. 예.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된다면 그냥 뭐 청주에 있든 서울에 있든 어디에 있어도 네. 뭐 내가 뉴욕 한복판을 달리는 느낌이 들 네, 수도 맞습니다. 있고 뭐 예. 일본을 막 갈 수도 맞습니다. 있는 예. 네, 정말 이제 새로운 신세계가 머지않아 우리에게 찾아오겠구나라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매년 이제 열리고 있는데 이 CES에 가게 되면 이제 뭐 새로운 기술들을 또 많이 보게 되잖아요. 네. 올해 CES에서 네. 새롭게 선보인 기술들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대표적으로 웹 3.0 그다음에 메타버스 뭐 이런 게 이제 신기술이라고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긴 한데 네. 지금 사실 가서 느낀 것은 그리고 그때 가서 과기부가 주최하는 그 대학 교수님들 그런 연찬회 같은 데도 제가 가봤는데 네. 거기서 평가하는 내용은 어떤 그 과거와 같이 AI나 이런 것들이 등장할 때 같은 그런 파괴적인 기술은 보여준 게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런 파괴적인 기술이 소개된 다음에 그걸 뭐라고 해요? 개선을 시키고 네. 그걸 활용하는데 점점 포커스가 많이 맞춰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갑자기 새로운 기술이 뚝 떨어진다기보다는 네. 여태까지 발표된 그런 수많은 기술들을 활용하는데 많이 그 포커스가 맞춰진 걸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정말 세상에 없던 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네. 이제 발전의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거기에서 또 새롭게 우리가 네. 접하고 또 발전되는 기술들이 또 생기는 것 같고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뭐 많이 참가를 했습니다. 네. 이제 참가 기업들도 또 설명해 네. 주시고 네. 어떤 또 내용들이 있었는지도 네. 말씀해 주시죠. 뭐 참가한 기업들은 이제 아까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데를 얘기를 했으니까 네. 전자회사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은 제일 눈에 띄는 게 LG전자고요. 왜냐하면은 디스플레이를 진짜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CES에서 사진 찍을 때는 거기가 최고다 이런 생각이 혹시 들고요. 지금 나오고 예, 있는 맞습니다. 예. 저게 다 지금 디스플레이라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어머나. 예. 그래서 저런 화면이 있기 때문에 네. 제일 인상 깊은 데가 LG전자고요. 거의 뭐 건물급으로 이 화면이 엄청나게 큰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그 화면이 바뀐 겁니다. 이게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네. 다른 곳에 간 게 아니라 그 화면이 계속 바뀌고 있는 그렇게 같은 이해를 장소인데도. 예, 네. 이거는 SK인데요. SK는 특이한 게 뭐냐면 네. 그 전시관을 한 회사가 한 게 아니라 SK 그룹이 공동으로 했고요. 계열사가 같이. 네, 근데 그 SK 계열사가 이제 들어가면은 보여주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뭐 네. 뉴욕도 잠기고 뭐도 잠긴다 이런 걸 보여주고 그래서 SK가 한 탄소 배출을 한 1억 톤인가를 줄이겠다. 뭐 이런 2030년까지 그런 목표를
제시를 한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면 네. 그래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뭐 SK의 배터리, SK의 UAM, SK의 에너지 컨트롤 시스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SK도 굉장히 특이했다고, 인상 인상 네. 깊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네. LG전자 아까 화면으로도 이제 봤고 또 이제 삼성전자 얘기도 또 빼놓을 네, 수 뭐 없을 것 같아요. 삼성은 뭐 제일 그 그쵸. 핫한 그런 플레이스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네. 예.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은 제가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삼성이 그 TV, 냉장고 이런 가전 제품을 많이 이미 그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점하고 그래서 있고요. 이제 네. 일종의 IoT 기술이라고 그래서 그 전자기기를 쓰면서 생긴 그런 정보들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서 관리하는 그런 스마트 싱스에 대한 그런 활용이 굉장히 많이 전시가 돼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 삼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 어떤 아까 뭐 비슷한 얘기지만 거대한 그런 기술들을 보여주기보다는 네. 어떤 그런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일상의 소소한 것들을 해결하려는 그런 문제의식들이 좀 많지 않았냐. 뭐 가령 굉장히 작은 건데 웃겼던 게 뭐냐면 네. 그 TV 자막을 보면 네. 방송사에서 보내주는 자막이 있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텔레비전에 자막 자동으로 되는 거, 네. 기능을 실행하면 자막이 있어서 두 개가 겹칠 때가 많은데 아, 그렇죠. 네, 삼성은 그걸 AI로 인식을 해서 겹치면 이걸 띄는 자동적으로 아.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사소한데 그런 것도 하는 오. 그런 기술도 보여주고 그랬습니다. 예. 정말 사소하지만 사실 이제 네. 되게 필요한 기능이기도 하잖아요. 편의를 굉장히 강조하는 아. 예, 그런 트렌드를 좀 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뭐 워낙에 이제 우리 국내 기업들이 뭐 전자제품이라든지 뭐 자동차에서도 좀 우수한 성적을 계속 네. 거두고 있기 때문에 외국 가면 왜 LG전자, 뭐 삼성전자 쓰는 분들 많아서 네, 되게 네. 자부심을 많이 네, 느낀다고 네, 네. 하잖아요. 그걸 또 느끼고 오셨을 것 같다는 네, 네. 생각이 네, 또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년에 30% 이상을 차지했던 중국 차별 기업 네. 수가 또 많이 네. 줄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좀 듣고 싶어요. 뭐 당연히 그 미중 갈등이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가장 많았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제 실제로 그 전시한 데를 가면은 네. 그 TCL이나 하이센스 이런 데가 이제 삼성전자 옆에 있었는데 네. 상당히 그 우리랑 비교해서는 좀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이렇게 볼 게 없는 게 맞습니다.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셨군요. 예, 그래서 네. 근데 저는 사실은 경제부지사로서는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네. 아까 이제 베네시안 파크, 이제 소위 유레카 파크라고 불리는 그 벤처 기업이 있는 데 가보면 네. 앞에는 벤처 기업이 있지만 저 끝에는 가보니까 이제 중국 기업 중심으로 그 엄청난 전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네. 핸드폰 케이스, 그다음에 조그만 배터리. 그러니까 중국이 OEM으로다가 생산하는 그런 제품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네네. 근데 그게 왜 제가 놀랐냐면 사실 그게 뭐 굉장히 하이테크를 쓰는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ES는 굉장히 비싼 전시회거든요. 네네. 한국 기업은 그런 거 전시에서는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 가죠. 근데 중국은 거기 와서 휴대폰 케이스 같은 거 보여주면서도 충분히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제조업 역량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라스베가스 CES에서 중국의 그 존재가 약해졌다는 걸 많이 강조하지만 네. 저는 오히려 제조업에 저렇게 강한 장점을 가진 중국이 사실 뭐 AI나 이런 데에서 굉장히 성취가 많고 그래서 더 위기의식을 많이 느꼈던 거 아닌가 그랬었습니다. 예. 네. 사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그런 소형 네. 그 전자기기도 보면은 뭐 중국 제품들 요즘에 정말 네, 많고 네. 예전에 비해서 품질도 너무 이제 좋아졌고 맞습니다. 휴대용 예. 배터리 같은 것도 너무 잘 네, 나오고 맞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의 위기 의식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본 스타트업 네. 그 업계의 성장도 좀 눈에 네. 띄셨다고요. 네, 일본은 별도의 그 스타트업 관이 있어가지고 네. 예, 그 전시관이 있어서 거길 가봤는데 네. 뭐 그 웨어러블 보조기기나 뭐 이런 것들 많이 전시를 했고요. 사실 그 외국인들이 그 일본관에 많이 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그 정부의 지원 때문에 이제 CES에서 일본 그 존재감이 더 커졌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기술 자체는 여전히 일본이 그 세계 사람들한테 뭐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예,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학들도 또 네. CES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로도 참여를 했는지 네. 궁금한데요. 일단은
아마 우리나라만 그런 것 같은데요. 뭐 네. 서울대관, 한양대관, 연세대관 뭐 이런 네. 식으로 대학의 전시관이 따로 있는 네.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에 하여튼 그 엄청난 뭐라 그래 성취 욕구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질 수 있었는데 네. 그 두 학교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네. 이제 서울대인데요. 네. 서울대는 그 일종의 그 학생을 기업들의 그 설명하는 사람으로다가 그렇게 지원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 우리나라 기업들.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품을 설명하는 그런 요원으로 아, 이제 지원을 해줬는데 그게 네네. 인상 깊은 이유가 뭐냐면 사실 제품이 하이테크를 쓰다 보니까 네. 고도의 기술을 쓰다 보니까 네. 그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쵸. 네네. 근데 이제 그 서울대 학생들이 그런 역량이 있으니까 기업을 그 지원하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기업의 그 기술들을 다 공부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서로 윈윈하는 모습이 특이했고요. 네. 또 하나는 아마 그 포스텍인데 네. 2020년 학번이 이제 들어올 때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제대로 못 오고 뭐 이러니까 네. 그 모든 학생, 2020 학번 모든 학생의 비용을 대줘서 그 사람들이 CES에 왔다. 와. 네네. 그것도 되게 신기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20학번 학생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네. 대학 생활도 제대로 네. 이제 하지 못하고 네, 이제 네. 친구 사이도 그렇고 뭐 맞습니다. 학업도 예. 마찬가지고 거기에 이제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네, 네. 2023 CES에 모두 다 온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너무 대단합니다. 네. 아, 이제 아까 앞에서도 뭐 서울대 학생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도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려면 이제 본인이 다 각자 그 모든 기술에 대해서 네, 네. 완벽하게 이제 네. 그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미리도 다 준비를 하고 오셨겠군요. 네, 네. 네, 네. 대단들 하십니다, 정말. 네. 자, 이제 뭐 앞에서도 대한민국의 이제 전자제품들이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CES에서 한국의 위상 네. 어느 정도였는지 네. 또 듣고 싶어요. 일단 뭐 한국 사람이 안 보이는 데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네. 그 기업들이 한 3,200개 기업이 참여를 했는데 네. 그중에 우리나라가 598개. 그러니까 한 20%는 한국 기업이었다. 아, 많이 참가를 예. 했군요. 네. 그리고 상도 굉장히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진짜 보러 온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농담이 아니고 지나가면 한국말이 어디서든지 다 들리는. 아, 정말요? 네네네. 오. 그래서 한국의 위상이 굉장히 크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하나는 좀 걱정되는 건 뭐냐면 CES에 가서 새로운 거를 배우고 그다음에 네. 최고가 되겠다 이런 거는 사실 우리의 발전을 이끄는 그런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뭐 CES는 한 번쯤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목표 의식이나 이런 게 명확한 게 아니라 네. 어떤 과시나 이런 걸 위해서 가는 거는 아닌가 그런 부분들은 좀 경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그 저는 사실 이제 항상 궁금했거든요. 이제 이 뭐 언론 통해서만 보면은 이제 저게 한 번쯤은 네.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부지사님 말씀 들으니까 나중에 이제 명확한 목표가 생겼을 맞습니다. 때 예. 네, 그때 도전을 네, 해보도록. 가보고 싶다는 것도 목표기는 합니다. 아,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598개의 기업들이 이제 참가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 기업 다음으로 이제 네. 한국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했다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동안에 많은 또 우리 관심들이 또 국민들이 있고 또 그만큼 유수의 기업들이 또 우리 국내에 포진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요 얘기를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최고 혁신상을 이제 네. 우리 한국 기업들이 네. 많이 또 네, 네. 탔다고 합니다. 네, 네. 네, 네. 그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네. 혁신상을 많이 탄 거는 사실은 올해뿐만이 아니죠. 네, 계속 사실은 그래왔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이거 지금 보면은 뭐 20개 중에서 한 9개가 지금 한국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사실은 지금 저는 이제 그 분야가 그 전자 네. 배터리, 그다음에 뭐 자동차 여러 분야로 굉장히 그 다양한 그런 상들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 한국의 그런 강점 중에 하나입니다. 한 분야가 아니라. 예, 양도 네. 양이지만 그거는 우리나라 산업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그런 혁신상을 계속 받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트렌드와 한국의 트렌드가 잘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 아까
전 세계에서는 AI니 뭐 이런 기술적인 요소를 더 이상 강조하지를 않더라고요. 이미 그런 건 내재화돼 있다라고 네, 생각을 네. 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뭐 AI를 활용한 메타버스를 활용한 이런 기술적인 요소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상이 많은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인데 우리들도 그런 글로벌 트렌드에 잘 따라가서 그런 새로운 가치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말씀을 나눠보니까 너무 재밌기도 하고요. 이제 아마 이제 CES 다녀오셔서 눈으로 보고 듣고 또 네. 경험을 해보시니까 많은 느낌점들이 네. 있으셨을 것 네. 같거든요. 네. 어떤 것들을 좀 느끼셨는지 얘기 네. 좀 해주시죠. 일단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들이 이미 내재화가 많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 기술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명제다. 이거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고 있다. 그걸 가지고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K그룹 뭐 네. 이런 데도 설명을 드렸고요. 탄소 배출 절감을 이제 전사적인 목표로 제시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이익을 창출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게 SK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미쓰비시도 그렇고 모든 그룹들이 이미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거대 담론뿐만이 아니라 네. 장애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노인 이런 네. 계층을 위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려고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회적 문제 해결을 통해 기업들이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느낌점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미국 기업 얘기를 많이 안 했는데 네. 아까 그 아마존 그것도 봤지만 네. 그게 아마존이 아마 그 자율주행 부스에 있는 걸 겁니다. 아, 사진 보셨던 거? 아마존이나 MS나 이런 데가 이제 IT 회사인데 부스를 그 모빌리티 쪽에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뭐냐면 그 회사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네. 다 그 아마존하고 MS가 만든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자기네들 기술을 더 발전시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미국 기업들이 그 자기네 기술, IT 기술을 기반으로 그 사업 영역을 굉장히 넓히고 있다라는 거. 그런 게 굉장히 인상적인 점이었었습니다. 그럼 뭐 네. 기업들 간의 협업이 아주 그냥 네. 유연하게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나라가 그런 네. 플랫폼화 될 수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될까?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본 거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점점 더 성장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플랫폼 기업이 없다면 네. 그런 플랫폼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기업들이 많으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좀 느낀 점이 좀 있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참, 진짜 뭐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들도 개발이 된다고 하니까 뭔가 또 마음이 또 따뜻해지는 네.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견학을 다녀오셨으니까 사실 뭐 이게 뭐 도정에 뭐 접목할 부분이 당장에 있지는 네. 않겠습니다만 네. 네. 느낀 정책적인 시사점들도 네.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하나는 그 개방적인 사회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점을 그 정책적 시사점의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방적인 사회를 유지해야겠다. 그게 뭐냐면 사실 CES가 미국에서 벌어지고 그 열리는 컨벤션인데 네. 거기에 전 세계 사람들이 기업들이 가서 비싼 돈을 내고 내 기술들을 보여주고 전시하고, 네.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돈을 써서 와서 그것을 보고 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서로 막 이제 만나서 얘기하고 이러면서 가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미국 사회에서 주는 어떤 미국이 그런 개방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충북이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충북이라는 지역이 또는 충북이 그런 추구하는 정책이 개방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령 제가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저희가 충북 창업펀드를 1,000억을 조성을 하는데 네. 거기에 이제 첫 번째 조건이 충북 기업에 많이 투자를 해라 이런 조건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당연히 충북에서 조성된 돈이기 때문에 충북 기업에 투자한다라는 게 당연해 보이는 그런 명제일 수도 있는데 과연 그런 식으로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게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나 해봤고요. 네. 이건 사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쵸. 이게 정책적인 뭐 아직 이게 그쵸. 예, 뭐 결정이 된 건 아니고요. 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네, 이렇게 네. 보자면 네. 여러 이제 그런 네. 스타트업 기업들이나 네. 누구나 이제 비전을 펼칠 수 있는 마당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네, 네. 우리가 너무 이제 벽을 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의 말씀을 살짝 그렇습니다. 해주신 거죠. 사실 다른 좋은 기업에 투자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충북에 기여할 수 있는 조건을 달 수도 있고 조건은 여러 그쵸. 가지일 수 있는데 네네.
처음부터 너는 충북에서 만든 기업이어야 돼. 이런 조건이 개방성 측면에서는 좀 너무 타이트한 거 아니냐 이런 취지고. 일리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네, 근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네트워크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하고 싶은데요. 네. 지금 인상 깊은 게 AARP라는 그런 전시관을 봤는데 AARP가 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 그러니까 그 미국의 은퇴자 협회입니다. 아. 예. 예, 근데 이제 이 사람들 가보니까 이제 네. 큰 판넬에 써놓은 게 뭐냐면 네. 그 AARP가 제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벤처기업, 투자자, 엑셀러레이터, 일반 생산기업, 뭐 사회단체 이런 것들을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의 은퇴자들한테 발생하는 여러 가지의 문제를 네. 자기 혼자의 힘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해결하겠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실제 구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충북이 당면한 여러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끼리, 우리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지속 가능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 배출 절감이나 어떤 그 에너지 세이빙, 에너지 절약 이런 지속 가능성 이슈는 기업들의 경영 전략에 이미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뀔 가능성도 없고 더 강화될 거고. 그래서 충북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한다면 이런 기업들이 갖고 있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한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아마 오늘 TV를 또 보신 분들은 이제 CES 원래 또 네. 관심이 좀 있었더라면 이거 내가 꼭 언젠가는 한번 네. 가보리라 네, 네, 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이제 가시려는 분들에게 또 하고 네.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네. 예, 두 가지인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네. 목적이 뚜렷해가지고 네.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길이고 비싼 길이고 이러기 때문에 자기의 목적이 뚜렷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가야 되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당연히 자기가 얻고자 하는 바가 뚜렷하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할 텐데 그래야지 뭔가를 얻어올 수 있는 행사입니다. 그렇죠. 예. 네, 네. 안 그러면 그냥 쭉 보고 오는 행사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목적이 뚜렷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질문을 많이 할 자세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사실 한국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하지를 않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조금 소극적이시죠. 그렇죠. 네, 네. 많이 물어볼수록 더 전문적인 것을 많이 가르쳐 줍니다. 안 물어보면 하나도 안 가르쳐 줍니다. 물어봐야만 내용들을 맞습니다. 알 수가 예, 있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가시게 된다면 내가 원하는 바를 알아오기 위해서 질문을 많이 하겠다. 준비도 많이 하고 실제 질문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가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긴 이제 뭐 질문을 하려면 뭘 알아야 네. 질문을 하니까 아마 네. 가시기 전에 많이 또 이제 공부하시고 알아보시고 이렇게 가시는 게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부지사님은 네. 질문을 많이 하고 오셨을 것 같은데. 예, 좀 하는 편입니다. 예. 네, 그리고 사실 이제 라스베이거스라는 곳은 누구나 한 번쯤은 여행으로 꼭 가보고 싶은 도시기도 하잖아요. 가셨을 때 좀 어떤 인상이었는지, 어떤 곳이던가요? 일단 정말 화려한 도시이고요. 네, 네. 예, 먹고 마시고 즐길 거리가 진짜 많은 도시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영국에서 공부하고 프랑스에서 그 3년간 근무를 했는데 네, 네. 라스베가스 가보면은 유럽의 도시를 베낀 호텔들이 많습니다. 베네시안 파크 아까 그거는 베네시안 호텔은 베네치아를 네. 카피를 한 거고요. 요게 바로 그 요거는 트레저 아일랜드라는 건데 네. 일종의 열대 섬을 이제 카피를 한 그런 건데 하나하나를 보면은 네. 왠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카피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저런 걸 다 모아놓으니까 정말 화려하고 볼거리가 많은 그런 도시가 됐다는 거 그게 놀라웠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컨벤션을 열어서 네. 그 수십만의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길 거를 모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도시. 그런 충분한, 점에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예. 아니 뭐 이렇게 사진만 봐도 불빛이 화려합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아마 도시 전체가 저런 분위기일 네, 것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화려한 네. 도시다라는 인상을 받으셨을 것 같고요. 네, 정말 그런 제반 시설들이 충분히 또 잘 갖춰 있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박람회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이제 오송에도 대규모 전시관을 건립하고 있잖아요. 네, 네. 우리가 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네.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송의 이런 발전과 어떻게 좀 네. 연관 지을 수 있을까요? 예. 오송은 사실은 물론 마이스 산업도 중요하지만 네. 최근 지사님께서 페이스북에서 올렸듯이
오송 삼산단이 정말 우리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네. 지금 지사님께서 오송 삼산단에 관련된 농업진흥구역 해제 문제, 청남대 환경규제, 그다음에 청주공항을 군과 같이 쓰는 거에 대해서 이슈를 제기를 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의사결정이 굉장히 빨리 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오송 삼산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가 오송 삼산단에 이렇게 집착이라기보다는 집중하고 있는 거는 이게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옛날에 바이오 하면은 오송이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송도에 좀 밀리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롯데바이오도 송도로 갔고요. 네네.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수도권에서 줄 수 있는 정주유권.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세브란스 병원을 위시한 R&D 역량과 의료 역량.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오송에도 좋은 기업들이 많지만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같은 그런 초대형 글로벌 기업 이런 것들이 이제 충북과 송도의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저희가 오송 삼산단을 대규모로 조성을 하면 거기에 이제 카이스트의 메디컬 캠퍼스를 유치를 해서 저희의 부족한 R&D 역량을 확충을 하고 그다음에 오송시와 연결을 해서 정주 여건을 젊은 층들이 원하는 그런 정주 여건을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이런 데가 송도에 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공장을 짓더라도 나중에는 우리 오송 쪽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이렇게 유치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산단 조성해서 공장 몇 개 짓는 게 아니라 우리 충북의 바이오 산업 생태계, 충북의 산업 생태계를 바꾸기 위한 전략이고 이게 국가의 균형 발전이나 기회 특구, 지금 이번 정부에서 가장 강조하는 기회 발전 특구의 그런 개념하고도 연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농식품부에서 사실 농식품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전향적인 그런 농지 전용을 허가하는 입장을 갖고 있지만 사실 우리 충북 입장에서는 그것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은 그런 산단을 조성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사님께서 페이스북에 글을 통해서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조속한 논의를 조속히 진행시켜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오송 삼산단 이슈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CES 다녀오신 내용들 바탕으로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도민분들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마무리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CES를 갔다 왔지만 충북의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부지사로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민선 8기가 실제로 시작하는 그런 첫 해가 됐는데요. 많은 숙제들이 다가올 겁니다. 오송철도 클러스터 조성을 한다든지 청주 도심 통과 광역철도에 대한 의사결정도 이루어질 거고요. 오송 삼산단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올 텐데 거기에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편성한다든지 이럴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잘 준비해서 우리 도민들의 힘을 모아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그다음에 보다 맑은 미래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또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피플 위드 CJB 오늘은 김명규 충북도 경제부지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